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북한 괴뢰 도당,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 김일성이가 괴뢰군을 앞장세워서 동시에 중국 모태동 공산 정권과 소련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남침을 감행하여 우리 민족을 수없이 살육을 하고 이산가족의 아픔과 함께 온 한반도 금수강산을 전쟁의 포화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던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범죄가 발생하였던 바로 그날입니다. 정확하게 오늘로부터 기산할 때 73년 전 오늘 새벽에 북한 괴뢰도당의 김일성은 중공과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이 한반도를 침범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오늘날도 적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내전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적들은 그 첫째가 거대한 권력과 자금을 갖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요, 두 번째는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오직 핵으로 한반도 전체를 적화 통일하겠다고 미친 광란을 벌이고 있는 북한 괴뢰 도당이요, 그 세 번째가 평양 사주를 받아서 공산당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공산 마귀들, 바로 촛불 세력들이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산주의야말로 대한민국에게는 적들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악랄한 나쁜 적들입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의 비극의 6.25를 맞이하면서 두 번 다시 이 날을 잊게 되면은 반드시 북한 괴뢰의 남침과 도발은 이 땅의 평화와 행복을 다시 한번 앗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북한 괴뢰,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고 있는 촛불 난동 세력들이 없는 자유 세상을 위해 이제는 건강한 시민들께서, 상식을 갖고 계시는 보통의 시민들께서 이제는 나오셔야 됩니다. 나온다는 것은 꼭 반드시 광화문으로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오각성을 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지금 삐뚤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부정과 부패가 있어 왔는지를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이 나라를 건강하고 복된 국가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국민 모두가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자, 지금 오늘 6월 25일을 맞이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었던 은인의 나라인데 그들이 이 땅에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주일 만인 50년 7월 1일에 한국을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3년 1개월간, 즉 37개월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전사자가 무려 54,246명을 비롯해서 실종자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만 3,284명,
등 도합 17만 2,800여 명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고귀한 젊은 생명과 삶을 이 땅에 기꺼이 헌신을 하였던 것을 우리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국군 희생자가 64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우리도 적지 않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이 미군의 사상자 총 17만 2,800명은 우리 희생자들의 무려 27%나 되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많은 미국 군대가 한국 땅에서 희생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감동시키고 있는 점은 미국 장성들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을 하였고 그 가운데는 35명이 고귀한 목숨을 바쳐 전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사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미 합중국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 장관의 가족들도 있으며 미 8군 사령관의 아들도 포함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를 매우 부끄럽고 또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존 아이젠하워 중위는 1952년 미국 제3사단의 중대장으로 참전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로서 남의 나라에서 참전하여 전사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들이 남의 나라 전쟁 상황에서 기꺼이 참전 후에 고귀한 목숨을 바쳐 전사를 하였다. 절대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죠. 왜? 대통령의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우리가 유식한 말로 딸은 영예라 하고 아들은 영식이라 하죠. 그 영식을 남의 나라 전장으로 보내겠습니까? 이 나라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는 있었던 것이 이게 바로 우리를 더욱더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월튼 워커 중장의 아들 샘 워커 중위도 미국 제24사단 중대장으로 참전해서 부자가 모두 6.25 전쟁에 헌신했던 참전 가족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이 1950년 12월 23일 의정부에서 차량 사고로 순직을 하였는데 당시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했던 사람이 바로 워커 장군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잃은 이후에도 아들은 계속 미 군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1977년에 미국 육군 대장이 되어서 자유의 불사신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이죠. 또한 2차 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을 했었던 벤플리트 장군도 한국전에 참전을 하였고 사단장, 군단장, 8군 사령관까지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역시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 지미 벤플리트 2세도 한국전에 지원을 하였고 B-52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미 대위는 1952년 4월 4일 새벽에 전폭기를 몰고 평안남도 순천 지역에서 야간 출격 공중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북괴뢰 도당들의 대공포에 불행하게도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여기서 이 지미 대위가 처음 참전했을 때 어머님께 보낸 편지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 전선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께 힘을 보탤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미국 해병 1항공단장 필드 해리스 장군의 아들 윌리엄 해리스 소령은 중공군의 2차 공세 당시에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를 하였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알렌 데라스 국장의 아들 데라스 2세도 해병 중위로 참전하여 머리에 총상을 입고 평생 상위 용사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 극동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육군 대장의 아들 역시 6.25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부상을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했거나 중상을 입은 장병들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였는데 한국전 그 기간 동안에 받은 사람은 136명이나 됩니다. 이 136명이라는 숫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464명보다는 작은 숫자라고 하겠지만 제1차 세계대전 124명보다는 많은 숫자로서 한국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피비린내나는 전쟁이었는가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훈장을 마지막 받은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된 에밀 카폰데이로서 전사한 지 62년이 되는 해에 추서가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경외스럽고 또 한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카폰데이는요, 1950년 11월 미국 제1기병사단 8기병연대 3대대 소속의 군종신부로서 평안북도 운산에서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아서 병들고 부상당하여 고통 중에 있는 포로들을 일일이 위로하면서 희망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불행히도 그는 자기 자신도 세균에 감염이 되어 많은 고생을 하였으며 나중에는 폐렴으로 인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할 때까지 병사들을 돌보며 신부로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공로로서 명예훈장이 추서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 졸업한 임관했던 신임 소위 365명 가운데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희생당한 장교가 110명, 그 중에 41명은 전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전에서 그들의 생명을 희생했다는 바로 이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관학교에 그야말로 청운에 푸는 꿈과 대망을 가지고 웨스트 포인트에 입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4년이라는 사관학교 졸업 후 임관을 하자마자 이들은 한국 전선에서 너무나도 아깝게 그들의 젊은 청춘을 희생하고야 말았습니다. 피어보지도 못했던 그 젊은 장교들의 통한을 우리가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세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보잘것없었던 나라 한국,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바쳐준 그들이 너무나도 한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라서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자랑스럽지 못한 이러한 역사를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들에게 올바로 역사 교육을 시켜서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참화를 이겨냈습니다. 일제 35년의 식민지 또한 열강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방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1948년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비밀선거를 통해서 7월 17일 재헌의회를 만들었으며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인해서 시작된 이 나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지금 몹시도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들려나오는 구테타설도 있지만 곳곳에서 자원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고 타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재난과 기근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 굳건하게 살아있으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과 인재를 골고루 갖춰서 이제 바야흐로 우길승천하고자 하는 용의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귀한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치욕스러운 대한민국을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5월 초까지 그 참으로 한심하고 희망 없었던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참담한 대한민국을 겪어본 바가 있습니다. 5년간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를 한낱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라는 오늘날 발전하기까지 어떤 한 대통령의 잘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허리띠 졸라매며 땀 흘려 일한 결과이지 결코 정치권에 지금 기생하고 있는 저 기생충보다 못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우 고귀하신 한 분 한 분이시고 귀중한 한 분 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귀한 존재임을 자각하시고 그 귀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자기가 누려야 될 주권과 인간으로서의 향유해야 될 기본적인 행복과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혹독하게 해초리 칠 수 있어야 되며 옆에서 유혹하는 갖가지 변덕과 부정과 부패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6.25라는 전쟁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10대국에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2차 대전 이후 신생 국가들 가운데 단 한 곳도 없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렇게나 귀하고 발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 이제는 이 나라를 더욱더 번듯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보다는 더욱더 분별력을 가지시고 더욱더 적극적인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밥 먹고 사는 생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보다 못한 자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 여러분보다 못한 하등 동물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배를 당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바로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의도의 기생충들, 쓰레기들을 일소에 버리고 내년도 4월 달에는 현명한 국민들 가운데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들이 나와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역사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청렴, 정직한 그와 같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지방의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제, 무슨 시장이다, 군수다, 뭐 도지사다, 이런 거를 선거로 뽑아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썩어빠진 불량배들이 이 전면에 나서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를 이제는 김영삼 이래로 아마 한 30년 보셨으니까 이제는 아마 많이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직하고 청렴하며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국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무보수 내지는 최소한도의 보수를 받아가며 이 나라의 정치 문화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신명도 납니다. 조금만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보다도 10,000배, 1,000,000배, 1,000,000배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국민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 재능이 있고 검소하고 부지런한 국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정치 문화 그리고 정치권을 주름잡고 있는 행정부를 비롯한 입법, 사법부에 있는 이런 승냥이보다 못한, 기생충보다 못한, 쓰레기보다 못한 그러한 인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귀한 분이니까 그 귀한 분들이 나서서 이제 앞으로는 정치들도 하시고 사회활동에도 참여하는 그와 같은 사회 문화가 변화되기를 간곡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6.25 사변을 맞이해서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한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